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의 혁신 기술이 하나라고 평가되어 왔던 기가캐스트 공법, 이 적용 부품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20년 8월 기가캐스팅 공법으로 모델 Y 리어 언더바디 부분을 일체화했고 21년에는 텍사스 공장에서 9,000톤 그 프레스를 활용하여 모델 Y 프론트 언더바디까지의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세계 처음으로 차량 언더바디에 도입한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기술은 100년 이상 내연기관을 주로 해왔던 레거시 업체에겐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의 신생업체들은 레거시 유산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테슬라를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GM, 토요타, 혼다, 닛산, 볼보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등의 레거시 업체들은 기가캐스트 설비를 준비해왔지만 아직 양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올 4월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차량 프론트 언더바디 부위를 알루미늄 기가캐스트 부품에서 강판 프레스 부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기가캐스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기술은 계속 혁신되어 왔습니다. 리어 언더바디 캐스팅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으며 무게는 기존 67kg에서 7kg을 줄여 60kg으로 경량화했습니다. 또한 제조 효율성도 향상시켜서 부품 하나를 주조하는데 180초가 걸렸던 공정이 이제는 75초로 단축되어 부품당 약 60%의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프론트 부위를 알루미늄 기가 캐스팅에서 핫스탬핑을 이용한 강판 일체 성형 방법으로 돌아섰을까요? 핫스탬핑 공법으로 강판 부품 수를 어떻게 줄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향후 기가 캐스트의 기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은 이 시점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해 봅니다. 테슬라는 기가캐스트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용화한 선두주자였지만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수익성, 기술의 진척도를 재검토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는 프론트와 리어 언더바디를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만들고 4680 배터리로 소위 셀2바디 형태의 구조의 차를 미국의 텍사스 프리몬트, 중국의 상해, 독일의 베를린 공장에서 전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모델 Y용 프론트와 리어 캐스팅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개 공장 중 텍사스와 상해 공장만이 프론트와 리어용 기가 캐스트를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만이 구조용 배터리 팩을 사용했지만 1세대 4680 배터리의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인해 빠르게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차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여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고 모델 Y를 생산하는 4개의 공장의 공급망 복잡성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론트 언더바디 부위의 고유 부품 수를 줄이고 설계를 개선해서 조립과 수리, 정비성을 향상시켜야 했습니다. 단일 알루미늄 캐스트 부품은 제작 간소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컸지만 수리하기 어렵다는 점, 충돌 시에 에너지 흡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점, 보험, 정비 비용에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면부 구조는 철판 구조로의 회귀를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와 레거시 업체 등 테슬라 모델을 벤치마크해온 기업들도 전략 재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철과 알루미늄 소재의 경쟁 구도도 다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차체 골격의 전면부는 정면 충돌할 때 가장 먼저 힘을 받아들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쉽게 찌그러지도록 설계하여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고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을 만든 기가캐스트의 경우에는 충돌할 때 작은 변형으로도 발력이 커집니다. 스틸 강판에 비해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단위 변형 에너지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차체 전면 골격 부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기존 모델 Y에서는 기가캐스트 성형 부품을 도입함으로써 171개의 부품을 2개로 줄이는 등 부품 수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손상되면 복원이 불가능해 차체 전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전면부나 후면부가 충돌 또는 추돌사고로 인하여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면 폐차해야 할 수준의 중대 사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교체하려면 고액의 수리비가 들 것이라는 테슬라 차 오너들의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가캐스트의 채용은 무거워지는 전기차의 경량화 대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충돌과 강도, 강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테슬라는 기가캐스트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일찍 인식하고 충격 흡수가 뛰어나고 분할 수리도 쉬운 강판이 전기차의 골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판을 성형하는 방법에는 가장 일반적인 냉간 프레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성형할 경우 냉간 프레스 설비는 대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품을 분할하여 프레스 한 뒤에 용접해 왔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충돌 안전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차량의 핵심 구조의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장 강도가 높은 초고장력 강판의 부품 수를 줄이는 강판 일체 성형을 할 수 있는 핫스탬핑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사 공장에 매우 비싼 핫스탬핑 설비를 도입하여 모델 Y의 프론트 바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핫스탬핑 방식은 강판을 약 900도 가까운 고온으로 가열해서 프레싱하는 방식으로 냉간 프레스와 비교해서 갈라지거나 변형이 덜하고 성형이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열 에너지를 소비하는 핫스탬핑 방식은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때 주춤했지만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환경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채택이 확대될 조짐도 있습니다. 혼다는 차체 골격을 이루는 주요 부품을 강판 일체 성형을 통해 부품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도어링 등 대형 부품을 인장 강도 1.5GPa급의 핫스탬핑 소재로 일체 성형했습니다. MDX 등 여러 차량의 도어링을 일체 성형하여 부품 수를 4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일체 성형을 통해서 자재비나 가공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품별로 나눠진 부서나 공급업체와의 조율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혼다는 핫스탬핑 소재를 통해 부품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장 강도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년 이후 투입할 신형 전기차 제품군인 제로 시리즈는 전고를 1400mm 이하로 낮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고강도이면서 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컨셉 차량에 좌우 프레임을 연결하는 크로스 멤버에 혼다는 인장 강도 2GPa급의 핫스탬핑 소재를 채용합니다. 중국에서도 핫스탬핑 수요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올 6월 출시한 테슬라 모델 Y의 경쟁차 YU7에서 핫스탬핑을 활용하여 인장 강도 2.2GPa급의 초고장력 강판을 차량 주요 부위에 채택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 중에 테슬라처럼 프론트와 리어에 다 기가 캐스팅을 이용하는 샤오펑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주목됩니다. 혼다는 핫스탬핑 소재를 활용한 일체 성형보다 더 많은 부품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에 비해 금형 체결 톤수가 작은 6,000톤급의 기가 캐스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혼다는 충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부위에 기가 캐스트를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리어 언더바디나 배터리 케이스에 기가 캐스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가 캐스트 도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울산 공장 내에 캐스팅 전용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4년 7월에 착공하여 25년 8월에 완공하고 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5월경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기차의 수요 둔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하이퍼 캐스팅 시설의 양산 시점을 원래 계획된 26년에서 28년까지로 약 2년 연기하는 방안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개발, 생산 투자를 축소하는 가운데 기가 캐스팅 도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업체와 강판 업체의 소재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판 일체 성형이 확대되면 서플라이 체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레거시 업체의 대부분은 부품 업체에 의뢰해 왔습니다.
핫스탬핑은 가동률을 높이지 않으면 투자 회수가 어렵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핫스탬핑 대응 설비를 도입하지 못하는 프레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여 부품 대형화가 진전되면 자동차 업체는 자체적으로 핫스탬핑 설비를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직 통합 전략에 앞서온 테슬라는 자사 공장의 기가캐스트에 이어 핫스탬핑 설비까지를 도입했습니다. 기가캐스트처럼 테슬라의 내재화 전략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레거시 업체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